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 6. 제3형 문제풀이. 가을바람, 가을 들녘, 시원한 드라이브, 창밖에 넓게 펼쳐진 탱탱한 덩어리들. 몽골천 알곡 모두 내어주고 지풀이 되어 널 불어줬음에 함께 따스함도 주듯 그렇게 모아 감싸 주었구나. 언젠가 가을 드라이브에서 느꼈던 감정이었습니다. 우리네 인생살이 100세 시대의 노후 설계. 참 중요하지요. 그 중요한 일, 여러분과 함께 탱탱한 복 덩어리 선물을 온 세상 가득 모두에게 채워주고 싶습니다. 저희 안양지점은 100세 시대 노후 설계를 고객 모두 만족할 수 있도록 함께 만들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랑으로 KB손해보험 안양지점장 김정용은 입문하시는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보험설계사 시험 요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손해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범위는 1번에서 33번까지이며 제3보험 설계사 자격시험 범위는 18번에서 50번까지입니다. 문제 출제 방식은 손해보험은 1번에서 17번까지, 공통문제는 18번에서 33번까지, 제3보험은 34번에서 50번까지 출제되며 실제 시험도 동일한 방식으로 출제됩니다. 6. 제3형 문제풀이. 1. 화재보험에서 잔존물 제거 비용의 한도는 1. 보험가입 금액의 20%, 2. 보험가액의 20%, 3. 보험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 4. 보험가액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 정답은 3. 보험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재산 손해액의 10%. 1번 문제 해설입니다. 잔존물 제거 비용의 보상 한도는 보험 가입 금액 범위 내에서 손해액의 10%를 보상합니다. 2. 화재보험 일반 물건에 해당하는 것은 1. 공장 구내의 기숙사, 2. 콘도미니엄, 3. 직무를 제조하는 작업장, 4. 15층 아파트. 정답은 2. 콘도미니엄. 2번 문제 해설입니다. 일반 물건의 종류는 1. 주택물건, 공장물건을 제외한 모든 물건, 2. 병용주택, 점포, 사무실, 숙박시설 등, 3. 창고업자 건물로서 화물 보관 목적으로 사용, 4. 콘도미니엄, 오피스텔, 기숙사 등이 일반 물건으로 해당됩니다. 3. 특수건물 화재보험의 가입 대상 물건이 아닌 것은 1. 연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인 공장, 2. 연면적의 합계가 3,000평방미터인 공연장,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인 학원, 4. 연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인 국유건물 및 부속건물. 정답은 3.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평방미터인 학원. 3번 문제 해설입니다. 학원인 경우 바닥면적 2,000평방미터 이상이 해당됩니다. 4. 해당 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 종목에 해당하는 것은 1.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2. 경비업자 배상책임보험, 3. 의사배상책임보험, 4. 생산물 배상책임보험. 정답은 1.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4번 문제 해설입니다. 의무, 강제 배상책임보험의 종류는 가스사고 배상책임보험, 유도선 사업자 배상책임보험, 체육시설업자 배상책임보험, 학원시설 소유자 배상책임보험, 다중이용업소 화재배상 책임보험, 개인정보 보호 배상책임보험 2, 승강기사고 배상책임보험 등이 있습니다. 5. 동산종합보험의 가입 대상에 포함되는 것은 1. 특정 장소에 있어서의 가제 포괄 계약, 2. 자동차, 선박 및 항공기, 3. 공장 내에 장치된 리스업자의 리스시설, 4. 특정 구간 수송 중의 위험만을 대상으로 하는 동산. 정답은 3. 공장 내에 장치된 리스업자의 리스시설. 5번 문제 해설입니다. 공장 내에 장치된 기계는 제외되지만 리스업자의 리스시설은 동산종합보험 가입 대상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6. 장기손해보험에서 자동보건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여러 번의 보험사고가 발생하여도 사고 전에 보험가입 금액을 동일하게 보장받는다.
2. 사고가 수차례 발생하여도 보험가 입금액의 감액은 없다. 3. 화재보험이 일반 손해보험으로 설계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4.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정답은 4.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보험가액의 80% 미만인 경우에 적용된다. 6번 문제 해설입니다. 장기 손해보험에서 1회 사고로 지급한 보험금이 가입 금액의 80% 미만인 경우 여러 번 사고가 발생해도 가입 금액의 감액 없이 잔여 기간 동안 사고 전의 가입 금액을 동일하게 보상합니다. 7. 장기 손해보험의 부가보험료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신계약비 2. 유지비 3. 수금비 4. 실효비금 정답은 4. 실효비금 7번 문제 해설입니다. 부가보험료는 신계약비와 유지비 및 수금비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8. 장기화재보험에서 주택물건으로 분류되는 것은 1. 오피스텔 2. 주택으로 사용되는 피아노 교습소 3. 공장 내 기숙사 4. 작업장이 구내에 있는 건물 정답은 2. 주택으로 사용되는 피아노 교습소 8번 문제 해설입니다. 주택물건은 단독, 연립, 다세대 주택과 아파트, 교습소를 겸한 주택병용 건물이 주택물건에 해당됩니다. 9. 연금보험저축의 세제적격 요건으로 맞는 것은 1. 납입기간은 10년 이상이어야 한다. 2. 연금지급기간은 15년 이상이어야 한다. 3. 연금지급은 만 65세 이후부터 지급받아야 한다. 4. 가입 대상은 성별, 연령별 제한이 없다. 정답은 4. 가입 대상은 성별, 연령별 제한이 없다. 9번 문제 해설입니다. 연금저축보험의 세제적격 요건은 1. 가입 대상 제한 없음 2. 연간 1,800만 원 한도 3. 5년 이상 납입 55세 이후 수령 4. 가입 일로부터 5년 이후 수령 5. 연간 수령 한도 이내 수령 10. 연금소득의 종합소득 합산과세 기준은 1.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공적연금과 합산하여 연간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3.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금액이 소득공제를 받지 못하는 금액을 포함하여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4.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 외 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정답은 2.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 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10번 문제 해설입니다.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연간 연금 수령 금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계약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11. 다음 중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방법이 아닌 것은 1. 예금 2. 보험계약 3. 복권기금 운용 4. 적금 정답은 3. 복권기금 운용 11번 문제 해설입니다. 퇴직연금의 적립금 운용 방법은 예금, 적금, 보험계약, 유가증권 RP매수계약, 발행어음, 표지어음 등으로 자산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12. 자동차 보험계약의 청약 철회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청약한 날로부터 30일이 지난 경우에는 청약 철회를 할 수 없다. 2.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자가 임의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3. 의무보험에 해당하는 보험계약은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4. 보험기간이 1년 미만인 보험계약에 대해서는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정답은 2. 보험증권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는 계약자가 임의로 청약을 철회할 수 없다. 12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증권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 청약 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 철회가 불가능한 경우는 청약한 날로부터 30일 경과, 의무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 미만 계약과 전문보험 계약자가 보험계약의 청약을 한 경우 철회가 불가합니다. 13. 다음은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에 근거한 의무보험에 대한 설명이다. 틀린 것은 1.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원에만 가입하면 된다. 2. 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원과 대인배상2
대물배상에 가입해야 한다. 3. 보험회사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을 거절하지 못한다. 4. 의무보험을 미가입한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답은 1.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원에만 가입하면 된다. 13번 문제 해설입니다. 비사업용 자동차는 대인배상원과 대물배상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합니다. 14.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보기 가. 대인배상원 2. 대물배상, 자기 신체 사고, 자기 차량 손해가 함께 체결된 경우에만 가입할 수 있음. 나. 피보험자 1인당 보상 한도는 개별 보험회사의 약관에 따름. 다.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라.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에 가입한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담보 특약에 자동 가입. 1. 가. 나. 2. 다. 나. 3. 가. 다. 나. 4. 나. 다. 다. 정답은 3. 가. 다. 나. 14번 문제 해설입니다. 가는 무보험 자동차에 의한 상해는 대인배상원 2. 대물배상 자손과 함께 체결된 경우 가입 가능합니다. 다는 가족 한정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도 가입이 가능합니다. 라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에 자동 가입되지 않습니다. 15. 다음 보기 중 사고 내용별 점수가 1점에 해당하는 사고끼리 짝지어진 것은? 보기 가. 사망사고. 나. 8급에서 12급에 해당하는 부상사고. 다. 13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부상사고. 라. 자기 신체 사고. 마.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초과 사고. 바.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이하 사고. 1. 가. 나다. 나. 마. 2. 나다. 나. 마. 3. 다. 다. 마. 4. 라. 마. 바. 정답은 3. 다. 다. 마. 15번 문제 해설입니다. 교통사고 내용별 점수의 가산 방식은? 대인 사망, 부상 1급은 건당 4점, 대인 배상 13급에서 14급은 건당 1점, 자손, 자동차 상해는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초과 사고는 건당 1점, 물적사고 할증 기준금액 이하 사고는 건당 0.5점으로 가산됩니다. 16. 다음 표와 같이 차량 사고가 생겼다면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로 인한 보험금은 얼마인가? 보기. 사고 직전 자동차 가액은 2천만 원으로 출소 후 1년 6개월 경과됨. 수리비는 800만 원 무과실. 1. 65만 원. 2. 80만 원. 3. 120만 원. 4. 160만 원. 정답은 3. 120만 원. 16번 문제 해설입니다. 출고된 지 1년에서 2년 이하인 자동차는 수리비용의 15%를 지급합니다. 800만 원 곱하기 15%는 120만 원을 지급합니다. 17. 무면허운전 사고 시 자동차 보험의 각 담보별 보상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자기 신체 사고 및 자기 차량 손해의 경우 보상하지 아니한다. 2. 대물 배상의 경우 5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피보험자가 부담하면 보험 가입액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 3. 대인배상원 및 대인배상2의 경우 피보험자는 200만 원의 사고 부담금을 부담하여야 한다. 4. 피보험자가 사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할 수 있다. 정답은 4. 피보험자가 사고 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더라도 보험회사는 피해자에게 우선 보상할 수 있다. 17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자기 신체 사고는 보상합니다. 2번은 사고 부담금은 50만 원이 아닌 100만 원입니다. 3번은 대인배상원의 사고 부담금은 300만 원이며 대인배상2는 사고 부담금이 없습니다. 단, 명시적, 묵시적 승인이 없는 경우 보상합니다. 18. 괄호 안에 들어갈 용어로 알맞은 것은? 보기 괄호 은는 제3자가 두 당사자 사이에서 일을 주선하는 것으로 법률 효과가 본인에게 직접 발생하지 않는다. 1. 중개 2. 약정 3. 소개 4. 대리 정답은 1.
중개. 18번 문제 해설입니다. 중개에 대한 세부 설명은 금융기관 보험대리점으로 2003년 8월 실시되었으며 시중은행, 상호저축은행, 농협, 신협, 새마을금고와 투자매매업체, 투자중개업체는 중개 업무를 할 수 있고 금융보험 등록 불가인 곳은 한국은행, 보험사, 겸용여신업체, 공제조합 등이 해당됩니다. 19. 보험설계사 등록과 말소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보험설계사는 보험업법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2. 현재 보험설계사 등록에 관한 업무는 보험협회에 위탁하고 있다. 3. 등록 후라도 등록 제한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등록이 취소된다. 4.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된다. 정답은 4. 보험회사와 위촉계약이 종료되면 자동으로 말소 처리된다. 19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설계사는 위촉계약 종료 후 보험협회에 말소 신청을 해야 합니다. 20. 보험 모집 프로세스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보험 모집 프로세스는 가망 고객 발굴, 접근, 정보 수집, 가입 권유, 계약 체결, 소개 확보의 순서로 진행된다. 2. 접근 단계는 고객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3. 가입 권유 단계에서는 고객의 니즈와 재무 정보를 토대로 최적의 위험 보장 설계를 제시한다. 4. 증권 전달 및 사후 관리 등을 통한 소개 확보는 새로운 영업 활동의 원동력이 된다. 정답은 2. 접근 단계는 고객에 대한 상세하고 체계적인 정보를 수집하는 단계이다. 20번 문제 해설입니다. 접근 단계의 설명은 접근 단계는 가망 고객 발굴 후 고객과의 첫 만남의 단계로 상품 판매 시 보다 유리한 환경과 여건을 조성하는 과정의 단계입니다. 21. 다음 중 위험에 관한 개념으로 잘못 설명된 것은 1.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입은 경제적 가치의 상실을 손해라 하며 손상, 손실, 멸실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2. 예기치 않은 화재로 건물이 멸실되었을 경우 화재가 해당한다. 3. 무관심 또는 부주의로 인한 위태는 정신적 위태에 해당한다. 4. 위태로 인한 사고 발생의 가능성을 위험이라 한다. 정답은 1. 우연한 사고로 인해 입은 경제적 가치의 상실을 손해라 하며 손상, 손실, 멸실과는 엄격히 구분된다. 21번 문제 해설입니다. 손해의 설명은 손해는 손실, 손상, 훼손, 일실, 상실, 멸실 등 여러 가지 의미로 사용됩니다. 22. 보험의 기본 원칙 중 이득금지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손해보험 고유의 원칙으로 초과보험, 중복보험에 관한 규정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2. 보험사고 발생 시 보험가 입금액의 한도 내에서 피보험자가 입은 실제 손해액만큼 보상한다는 실손보상의 원칙은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른 보상원리이다. 3.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4. 보험자 대위는 이득금지의 원칙에 따라 도입되었다. 정답은 3. 인보험에 속하는 상해보험에 있어서도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다. 22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해보험에서 인보험의 경우 이득금지 원칙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23. 보험의 분류상 보험가입 금액에 따른 분류의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일부 보험은 보험가입 금액이 보험가액보다 적은 보험이다. 2. 초과보험은 보험가입 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3. 중복보험은 동일한 보험의 목적에 대해 피보험 이익을 가져야 한다. 4. 넓은 의미의 중복보험은 수개의 보험계약이 병존하는 경우를 말한다. 정답은 2. 초과보험은 보험가 입금액을 한도로 실손 보상한다. 23번 문제 해설입니다. 초과보험은 보험 가입 금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보험으로 보험가액을 한도로 보상하는 보험 상품입니다. 24. 보험 사기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 보험 범죄의 용이성이 부각되면서 조직폭력배들이 조직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 개입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2. 가해자와 피해자가 공모하여 고의로 사고를 내거나 발생하지 않은 보험사고를 발생한 것으로 허위 신고하는 것을 위장사고라고 한다. 3. 교통사고를 이용한 보험 사기가 많은 이유로는 자동차의 대중화,
교통사고 다발, 경찰 신고 의무 완화 등으로 범죄 실행이 용이해졌기 때문이다. 4. 최근 도난 차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차적 조회 시스템 등이 잘 되어 있어 적발 및 회수는 쉬운 편이다. 정답은 4. 최근 도난 차량이 급증하고 있지만 차적 조회 시스템 등이 잘 되어 있어 적발 및 회수는 쉬운 편이다. 24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 사기 범죄의 상세한 설명은 총책, 절도책, 운반책, 판매책 등으로 조직화된 전문 절도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이들은 절취 후 차대 번호와 번호판을 위조하여 해외로 불법 수출하고 있어 적발하기 매우 힘든 상황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25. 다음 중 도로교통법령 및 시행규칙상 인적 피해가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법규 위반별 벌점이 잘못 연결된 것은 1. 사망 한 명마다 90점 2. 중상 한 명마다 15점 3. 경상 한 명마다 5점 4. 부상신고 한 명마다 1점 정답은 4. 부상신고 한 명마다 1점 25번 문제 해설입니다. 교통사고 법규 위반별 벌점은 사망 한 명마다 90점, 중상 한 명마다 15점, 경상 한 명마다 5점, 부상신고 한 명마다 2점이 부과됩니다. 26. 보험계약자의 의무가 아닌 것은 1. 보험사고 발생 통지 의무 2. 손해방지 의무 3. 보험료 납입 의무 4. 보험료 반환 의무 정답은 4. 보험료 반환 의무 26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계약자의 주요 의무는 보험료 납입 의무, 계약 전 알릴 의무인 고지 의무와 계약 후 알릴 의무인 통지 의무가 있으며 보험사고 발생을 알릴 의무, 손해방지 의무, 위험 변경 및 증가에 대한 통지 의무가 있습니다. 27. 피보험 이익과 관련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도박, 탈세 등 적법하지 못한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 2. 피보험 이익은 금전으로 산정할 수 있는 객관적 가치가 있어야 한다. 3. 피보험 이익은 보험의 목적에 대해 경제 주체가 갖는 경제적 이해관계를 말한다. 4. 피보험 이익은 현존하는 이익에 한하며 장래의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 정답은 4. 피보험 이익은 현존하는 이익에 한하며 장래의 이익은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없다. 27번 문제 해설입니다. 피보험 이익은 현존하는 이익뿐만 아니라 장래의 이익도 확정할 수 있는 것이면 피보험 이익이 될 수 있습니다. 28. 보험 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법령과 관련한 사항으로 틀린 것은 1. 과거 보험 사기는 형법상 사기죄에 따라 처벌하였으나 이제는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에 따라 처벌한다. 2. 보험 사기 방지 특별법상 보험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인 경우 가중 처벌한다.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입원 환자와 의료기관이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4. 자동차 관리법상 정비업체는 정비 의뢰자에게 사전 견적서를 교부해야 한다. 정답은 3.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따라 의료기관이 입원 환자의 외출, 외박 기록 의무를 위반했을 때에는 입원 환자와 의료기관이 동일하게 처벌받는다. 28번 문제 해설입니다. 기록 의무의 의무 대상은 의료기관만 해당되며 입원 환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록 및 관리 의무 위반과 보험사의 외출, 외박, 기록 열람 청구에 대해 거부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29. 보험 목적의 양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양도 대상인 보험의 목적은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에 한하고 무채 재산은 제외된다. 2. 양도의 채권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 이전하는 물권적 양도가 있어야 한다. 3. 보험 목적이 양도된 때에는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지 않는다. 4. 보험 목적의 양도는 원칙적으로 보험회사의 동의가 있어야 보험계약상 권리, 의무가 승계된다. 정답은 2. 양도의 채권 계약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유권이 이전하는 물권적 양도가 있어야 한다. 29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동산, 부동산 등의 물건의 유체, 무유체 재산 모두 포함됩니다. 3번은 보험 목적이 양도된 때 보험계약상의 권리와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로 추정합니다. 4번은
보험회사의 동의 없이 승계가 가능합니다. 30. 보험계약 단계별 설명 의무의 설명으로 맞는 것은 1. 단계별 설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2. 일반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단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3.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주계약 보험료,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 사유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 4.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설명 내용 확인 방법은 서명 날인만 허용된다. 정답은 2. 일반 보험계약자가 설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계약 체결 단계를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 30번 문제 해설입니다. 1번은 설명 의무 위반 시는 계약 취소가 가능합니다. 3번은 주계약 보험료는 보험계약 체결 권유 단계에서 보험계약 승낙 거절 시 거절 사유는 보험계약 체결 단계에서 설명합니다. 4번은 녹취와 기명 날인도 가능합니다. 31. 특별이익 제공 금지 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1. 화재보험 갱신 계약 시 기초서류에서 정한 할인율을 적용하여 계약 체결. 2. 기초서류에서 정한 사유에 근거한 수수료의 지급. 3. 최초 연간 납입보험료의 10%와 3만원 중 적은 금액의 지급. 4.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 금액보다 많은 보험 금액의 지급 약속. 정답은 4. 기초서류에서 정한 보험 금액보다 많은 보험 금액의 지급 약속. 31번 문제 해설입니다. 기초서류에 근거하지 않은 보험료 할인은 특별이익에 해당되지만 기초서류에서 정한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32. 다른 보험회사의 보험계약을 부당하게 인수하는 승환계약을 행한 경우 손해보험 공정경쟁질서 확립에 관한 상호협정에서의 제재금 부과 기준 한도는 1. 위반 계약 한 건당 50만원 모집행위자 1인당 최고 3천만원. 2. 위반 계약 한 건당 100만원 모집행위자 1인당 최고 3천만원. 3. 위반 계약 한 건당 150만원 모집행위자 1인당 최고 5천만원. 4. 위반 계약 한 건당 200만원 모집행위자 1인당 최고 1억원. 정답은 2. 위반 계약 한 건당 100만원 모집행위자 1인당 최고 3천만원. 32번 문제 해설입니다. 승환계약 시 벌칙은 위반 계약 한 건당 100만원이며 모집행위자 1인당 최고 3천만원을 벌칙으로 부과합니다. 33. 수집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는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하여야 한다. 다음 중 파기의 방법이 잘못 짝지어진 것은 1. 전자적 파일 형태, 복구가 불가능하도록 포맷이나 삭제, 전용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파기. 2. 기록물, 인쇄물, 파쇄 또는 소각. 3. 서면서류, 파쇄 또는 소각. 4. 청약서류, 사본 저장 후 파쇄 또는 소각. 정답은 4. 청약서류, 사본 저장 후 파쇄 또는 소각. 33번 문제 해설입니다. 개인정보 기록 파기 방법은 전자적 파일 형태는 복원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처리하며 기록물, 인쇄물, 서면은 파쇄나 소각 처리합니다. 34. 손해보험과 재산보험을 영위할 때 적용받는 법이 아닌 것은 1. 보험업법 2. 보험업법 시행령 3. 의료급여법 4. 상법. 정답은 3. 의료급여법. 34번 문제 해설입니다. 손해보험사는 재산보험을 영위할 때는 보험업법과 보험업법 시행령 및 상법을 적용받으며 의료급여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35. 재산보험의 보험금 지급 방법 중 정액보상 방식에 대해 틀린 것은 1. 정액보상 방식이란 실손보상의 원리가 적용되지 않고 보험사고 발생 시 미리 정해진 급부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2. 재산보험 중 간병보험도 정액보상 방식을 적용할 수 있다. 3. 정액보상 방식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넘는 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한다. 4. 정액보상 방식을 적용하는 담보에는 사망, 후유장애담보, 진단급여, 수술급여, 입원 일당급여 등이 있다. 정답은 3. 정액보상 방식은 실제 발생한 손해액을 넘는 초과이득이 발생하지 않도록 비례보상 원칙을 적용한다. 35번 문제 해설입니다. 재산보험의 정액보상 방식은 비례보상 원칙이 아닌
미리 정해진 급부를 적용하여 보상합니다. 36. 손해보험사의 질병사망 담보에 대한 조건에 해당하지 않은 것은 1. 보험기간은 80세 만기 이내로 한다. 2. 사망보험금의 한도는 개인당 2억 원 이내로 한다. 3. 보장성 보험으로만 영위할 수 있다. 4. 특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기본계약으로도 영위가 가능하다. 정답은 4. 특약의 형식뿐만 아니라 기본계약으로도 영위가 가능하다. 36번 문제 해설입니다. 질병사망은 반드시 특약으로만 가능하며 기본계약만으로는 영위가 불가능합니다. 37. 상해보험의 특징으로 보기 어려운 것은 1. 보험계약자가 보험수익자를 변경할 경우 피보험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2.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다. 3. 단체보험에서는 타인의 사망보험 계약 시 타인의 동의를 생략할 수 있다. 4. 보험가액은 없으나 보험가입 금액은 있다. 정답은 2.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없다. 37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계약자는 보험수익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38.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시 고려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1. 피보험자의 직무 2. 피보험자의 상해급수 3. 피보험자의 근무연수 4. 피보험자의 직업 정답은 3. 피보험자의 근무연수 38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해보험의 보험료 산출 방식은 근무연수는 보험료 산출과 무관하며 직업과 직무를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39. 상해보험의 후유장애 보험금 지급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는 1. 보험기간 중 입은 상해로 장해 분류표상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2. 보험기간 이전 발생된 상해사고로 보험기간 중 장해 분류표상 장해 상태가 되었을 경우 3. 보험기간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2년간 한시적 장애가 발생한 경우 4. 보험기간 이전 진단 확정된 질병으로 보험기간 중 장애 분류표상 장애 상태가 확정된 경우 정답은 1. 보험기간 중 입은 상해로 장애 분류표상 장애 상태가 되었을 경우 39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은 보험기간 중 발생된 상해사고를 보상합니다. 3번은 한시적 장애는 5년 이상을 적용합니다. 4번은 상해보험에서 질병보상은 제외됩니다. 40. 괄호에 들어가기 적절한 것은 보기. 보험회사가 보상하는 상해보험의 상해입원 의료비는 표준형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또는 의료급여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중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 상급병 진료 차액 제외, 부분의 합계액 중 괄호 해당액을 보상한다. 1. 60%, 2. 70%, 3. 90%, 4. 80%. 정답은 4. 80%. 40번 문제 해설입니다. 상해 입원 의료비의 지급률은 표준형은 80%이며 선택형 2는 90%로 본인 부담금과 80%의 비급여 지급률입니다. 41. 단체 실손 의료보험을 개인 실손 의료보험으로 전환하는 경우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의료보험 보험금을 300만 원 이하로 수령 시 무심사로 전환된다. 2. 전환 신청 직전 5년 이상 단체 실손 의료보험에 계속 가입하여야 전환 신청이 가능하다. 3. 단체 실손 의료보험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전환을 신청하여야 한다. 4. 직전 5년간 10대 중대 질환 치료 이력이 있는 경우 보험사의 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정답은 1. 직전 5년간 단체 실손 의료보험 보험금을 300만 원 이하로 수령 시 무심사로 전환된다. 41번 문제 해설입니다. 직전 5년간 보험금을 200만 원 이하 수령과 10대 중대 질환의 치료 이력이 없는 경우에는 무심사로 전환됩니다. 42. 상해보험의 신체손해 보험금 지급 기간에 대한 설명으로 올바른 것은 1.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 2.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5 영업일 이내에 지급 3.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7 영업일 이내에 지급 4.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9 영업일 이내에 지급 정답은 1.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지급. 42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금 청구 서류 접수일로부터 3 영업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43. 교통상해보험 운전자형에서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하는 것은 1. 피보험자가 덤프트럭을 도로에서 운행 중 발생한 손해. 2. 시운전 자동차 탑승 중에 발생한 손해. 3. 트랙터로 농경작업 중 발생한 손해. 4. 기타 교통수단을 정비하는 동안 발생된 손해. 정답은 1. 피보험자가 덤프트럭을 도로에서 운행 중 발생한 손해. 43번 문제 해설입니다. 2번, 3번, 4번의 시운전, 농경작업, 정비하는 동안의 손해는 보상되지 않습니다. 44. 단체상해 보험에서 단체의 종류가 바르게 연결된 것은 1. 일종단체, 급여관계 단체. 2. 이종단체, 규약단체. 3. 삼종단체, 비영리법인단체. 4. 사종단체, 동업자단체. 정답은 1. 일종단체, 급여관계단체. 44번 문제 해설입니다. 일종단체는 급여단체이고 2종단체는 법정단체입니다. 3종단체는 규약단체이며 4종단체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45. 질병보험에서 피보험자의 보험연령과 관련된 내용으로 틀린 것은 1. 보험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며 매년 1월 1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2. 통상 보험 연령별로 보험료 차이가 있다. 3. 계약일 현재 피보험자의 나이가 만 34년 10개월인 경우 보험 연령은 35세이다. 4. 회사가 잘못하여 계산을 착오한 경우에는 보험료 변경 시 소정의 보험료를 정산한다. 정답은 1. 보험 연령은 계약일 현재 만연령으로 계산하며 매년 1월 1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한다. 45번 문제 해설입니다. 보험 계약 시 계약일 현재 만 연령으로 계산하며 이후 매년 계약 갱신일에 나이가 증가하는 것으로 적용합니다. 46. 실손의료보험의 세계 특약, 약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1. 비급여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특약. 2.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보험 특약. 3. 비급여 처방조제 실손의료보험 특약. 4.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 MRI 특약. 정답은 3. 비급여 처방조제 실손의료보험 특약. 46번 문제 해설입니다. 특약 1은 비급여 도수치료, 체해충격파 치료, 증식치료. 특약 2는 비급여 주사료, 특약 3은 비급여 자기공명 영상진단으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47.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로 맞는 것은 1. 기본형은 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만으로 구성된다. 2. 기본형은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만으로 구성된다. 3. 기본형은 질병의료비, 상해의료비와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 상급병실 보장특약으로 구성된다. 4. 기본형은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와 요양병원 의료비 특약, 상급병실 보장특약으로 구성된다. 정답은 2. 기본형은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만으로 구성된다. 47번 문제 해설입니다. 유병력자 실손의료보험의 상품 구조는 기본형으로 상해입원의료비, 상해통원의료비, 질병입원의료비, 질병통원의료비가 있습니다. 48. CI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치명적 질병보험이라고도 한다. 2. 중대한 화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3. 사망보험금 선입금 제도가 있다. 4. 보험료 납입 면제 제도가 있다. 정답은 2. 중대한 화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상하지 않는다. 48번 문제 해설입니다. CI보험 보상 사유는 중대한 질병의 진단을 받거나 중대한 수술을 받은 경우와 중대한 화상 및 부식이 발생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49. 다음 중 치아보험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치아보험은 충치, 잇몸 질환 등의 질병 또는 상해로 보철 치료나
보존치료 등을 받을 경우 보험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이다. 2.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는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면책기간은 적용하지 못한다. 3. 감액기간은 보험 가입 전에 이미 치아 질환을 보유한 사람이 보험금을 받을 목적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이다. 4. 치아보험 갱신형은 연령 증가 등에 따라 갱신할 때마다 보험료가 조정된다. 정답은 2. 질병으로 인한 치료에 대하여는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으나 면책기간은 적용하지 못한다. 49번 문제 해설입니다. 치아보험은 면책기간과 감액기간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0. 다음 중 장기 간병보험에서 보장이 가능한 것은 1.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과거 진단된 질병을 고지 누락한 경우 2. 청약일 이후 5년 경과 시점에서 발생한 질병 3. 알코올 중독으로 인한 장기 간병 상태 4. 계약 전 알릴 의무에 해당하는 고의로 알리지 않은 중대한 질병 정답은 2. 청약일 이후 5년 경과 시점에서 발생한 질병 50번 문제 해설입니다. 청약일 이전에 진단 확정된 질병이라 하더라도 청약일 이후 5년이 지나는 동안 그 질병으로 추가 진단 또는 치료 사실이 없을 경우 청약일로부터 5년이 지난 이후에는 약관에 따라 보장이 가능합니다. 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 지금까지 제3형 문제풀이였습니다. 보험 설계사 임무는 공부를 안 한 지 꽤 오랜 세월을 보내고 다시 공부해야 하는 어려움 속에서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저희 KB손해보험 안양지점은 국내 최초로 보다 쉽고 편안하게 입문하실 수 있도록 스마트폰으로 편안한 문제풀이의 새로운 프로그램을 제작하였습니다. 여러분의 첫 시험 합격을 기원하며 힘찬 에너지 듬뿍 담아 안양 지점장 김정용은 전해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본 교재의 제작을 맡은 LC 최영구 인사드립니다. KB 안양지점을 통해 입문하였고 나이 50. 어려운 시험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여 쉽게 관문을 통과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작년 말 가족 중 민들레의 효능으로 민들레차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풀맛을 구수한 둥글레를 첨가하니 맛있어 자꾸 찾게 되는 민굴레차를 완성하였습니다. 저를 포함하여 많은 분들이 성인병 관련 여러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옴을 입증하였습니다. 고객에게 전할 선물로 값싸고 희소가치 높아 우리 영업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다. 부직포 주머니는 직접 제작하여 깔끔하고 튼튼합니다. 민들레를 10분의 1 꺼내어 주머니에 담아 끓입니다. 이를 사용 후 냉동 보관하며 재탕도 진합니다. 용량은 총 200리터의 민굴레차입니다. 여러분께 전해드릴 가격은 2만원입니다. 1만원 가격의 가벼운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민들레와 둥굴레를 함께 담아 편리합니다. 용량은 총 100리터의 민굴레차입니다. 고객 선물용 민굴레차 주문은 010-6338-4100 안양지점 LC 최영구입니다. 정겹고 편안한 입문 자료와 고객 카톡 전송용 영상 홍보 자료를 꾸준하게 업로드하여 여러분 영업에 작은 도움을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